안녕하세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게 될 오승민 선생님입니다. 첫 시간인데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하게 되어 아쉽지만 우리 건강하게 얼른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보면 처음 나오는 단원이 1소인수분해입니다. 오늘은 소인수분해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소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0.2, 0.35와 같이 소수점을 이용해 나타낸 수를 소수라고 배웠었죠. 하지만 오늘 배우는 소수는 이 소수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소수의 개념을 사용해야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소수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에서는 단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수업에 앞서서 평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이 평가 기준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시작!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고 자연수의 소인수를 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점을 유의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처음에 보면 암호 풀기라는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듣는다면 이 미션을 푸는 중요한 열쇠를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암호 풀기라는 미션을 줬을까요? 네, 이는 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메일 비밀번호 또는 핸드폰 잠금 장치 같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암호를 사용합니다. 이 암호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소수인데요. 더 알고 싶은 학생은 암호 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수의 내용을 배우고 이 암호 풀기 활동을 재밌게 해보기 바랍니다. 자, 미션의 정답은 추후에 홈페이지에 풀이 학습지를 올리도록 할 테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수는 1, 2, 3, 4, 5, 6과 같은 자연수가 재료입니다. 이 자연수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 배운 약수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약수는 나누어 떨어주는 수이죠. 그럼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1은 1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 2는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은 그렇죠. 3은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같이 쓰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4는요. 네, 4는 1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4는 네, 맞습니다. 2 곱하기 2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는 1 곱하기 5. 6은 한번 볼까요? 네, 6은 1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6도 다른 방법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죠. 네,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은 1 곱하기 7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으면 이를 이용해서 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는 1의 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쵸? 2의 약수는요? 네, 2의 약수는 1하고 2가 되겠죠. 3의 약수는 1하고 3이 됩니다. 4의 약수는요? 4의 약수는 조금 더 있네요. 1도 있고 그렇죠. 2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4가 있습니다. 다음 5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습니다. 6의 약수는 1, 2, 3, 마지막 6까지 1, 2, 3, 6 4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7의 약수는 1하고 7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수를 잘 구해줬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칸에 약수의 개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는 1은 자기 자신 한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 개니까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2는요. 약수가 1하고 2, 즉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2개, 2라고 적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기 때문에 2개. 자, 4의 약수를 볼까요? 4의 약수는 1하고 4 이외에 2라는 약수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3으로 적혀 있고 나머지도 약수의 개수를 각각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다 적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약수의 개수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였죠? 네, 한 개, 단 한 개였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자, 2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 7을 한번 볼까요? 자, 2, 3, 5, 7을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공통점이 모두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이유가 한번 살펴보면 2는 1과 2,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죠. 자, 3도 한번 보면 1과 자기 자신 3, 5를 한번 보면 1과 자기 자신 5, 7도 마찬가지로 1과 자기 자신 7, 이렇게 1과 자기 자신으로 약수를 2개를 갖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나머지 숫자 4와 6을 한번 보겠습니다. 4와 6을 보면 약수의 개수가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수는 4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2라는 약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6은 1과 6, 자기 자신 이외에 2와 3이라는 약수가 더 있죠. 네, 이렇게 4와 6 같은 숫자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약수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수와 합성수의 수학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일단 조건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그쵸?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이것이 바로 수학의 소수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소수의 의미를 말로 읽어보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합성수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도 조건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약수를 가지는 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수의 수학적 의미입니다. 자, 합성수의 의미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학습지를 보지 않고도 소수와 합성수의 의미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꼭 한번 테스트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연수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를 한번 분류해 볼 텐데요. 그러면 분류하는 조건이 중요하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연수를 분류할지 말입니다. 자, 분류하는 조건은 바로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한번 분류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 그쵸? 자,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자연수 1이 유일했었죠. 위에서 보면 1만이 약수의 개수가 한 개였어요. 그쵸?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1. 자,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들이 있었죠. 그 두 개는 1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2, 3, 5, 7 같은 숫자죠. 네,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소수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숫자를 가지는 수, 즉 4와 6 같은 숫자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연수의 분류는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거 1,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소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것을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자, 1번 14. 14는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소수가 무엇인지 합성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를 푸는 것을 중단하고 앞으로 가서 개념학습을 다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와 합성수는 약수로 파악을 했었죠. 그럼 14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면 14는 1과 자기 자신 14 이외에 그렇죠. 2와 7 같은 다른 약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는 합성수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17을 보겠습니다. 17의 약수는 1하고 자기 자신 17. 그쵸?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으니까 17은 소수입니다. 자, 다음 31. 31은 약수를 한번 구해보면 네, 1하고 그렇죠. 31.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두 개이므로 31도 소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만 봐도 소수일지 합성수일지 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57은 많은 친구들이 소수로 추측한 수입니다. 하지만 직접 57의 약수를 구해보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그렇죠. 3과 19라는 약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약수의 개수가 총 4개이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추측이나 감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학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생각 열기 문제를 통해 좀 더 의미 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자, 1번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다. 여러분, 가장 작은 소수는 2인가요? 네,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인데 1은 그렇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는 네, 2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 즉 두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1은 소수가 아니고 2는 약수가 2개. 그러므로 가장 작은 소수는 2 맞습니다. 자, 2번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여러분, 모든 소수는 홀수인가요? 혹시 아닌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가까이에 힌트가 있죠. 자, 위에서 가장 작은 소수가 2라고 했거든요. 근데 2는 맞습니다. 2는 짝수죠. 그래서 모든 소수는 홀수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2는 소수이지만 짝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는 홀수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여러분, 이것도 합성수는 모두 짝수인지 혹시 짝수가 아닌 것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x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홀수 중에서 혹시 합성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생각한 예는 바로 이겁니다. 15라는 숫자 한번 볼까요? 15는 합성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약수가 1과 15 자기 자신 이외에 3과 5라는 약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는 짝수 아니죠. 네, 15는 홀수입니다. 자, 선생님은 15라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를 또 떠올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9. 9도 합성수이지만 홀수인 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고 이 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여러분, 앞으로는 답이 몇 번인지와 더불어 풀이 과정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정리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 15 이하의 자연수이다. 나 6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모두 소수이다.
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목과 나머지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몫은 일단 6 곱하기 0은 0이죠. 6 곱하기 1은 6입니다. 6 곱하기 2는 12죠. 아직 15를 넘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6 곱하기 3은 18이므로 15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6 곱하기 3은 18이므로 15 이하의 자연수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0, 1, 2는 가능하고 3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런데 이 목 0, 1, 2 중에서 지금 보면 나 조건에 의해서 몫이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되는 것은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몫은 2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몫은 2니까 6 곱하기 2의 형태가 될 거고 그때 나머지도 모두 소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니까 6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그럼 6보다 작은 수 중에서 소수는 2와 3과 5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가장 작은 2부터 더해주면 6 곱하기 2 더하기 2는 14. 자, 그러면 목도 소수인 2, 나머지도 소수인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몫은 2, 나머지는 3. 둘 다 소수가 되죠. 그래서 15. 하지만 만약에 6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된다면 15가 넘어서기 때문에 나머지는 5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 14와 15가 이 문제에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스님님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줬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풀이 과정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못 풀었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작성한 다음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듬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11쪽부터 13쪽에 해당되므로 복습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래 성장일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작성해 놓으면 여러분들 등교하는 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